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반전이었던 순간에 관한 겁니다. 어머님, 여기 있는 집도 땅도 다 제 명의예요. 제가 이 말을 했을 때 친족 모임 전체가 얼어붙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남편은 입을 다물지 못했죠. 뭐라고?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을 때 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서류 파일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제 판단으로 어머님을 잘 모시겠습니다. 이 반전의 시작은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 이름은 수진이고요. 오늘은 제가 어떻게 지옥 같던 시댁 생활에서 벗어나 당당하게 제 자리를 찾았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5년 전 결혼식 날이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날이었죠. 하얀 드레스를 입고 사랑하는 남편 준호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꿈꿨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제 드레스를 힐끗 보시더니 작게 중얼거리시는 거예요. 에휴, 저렇게 화려한 걸 입어. 우리 아들한테는 좀 과분한데.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저는 못 들은 척했습니다. 결혼 첫날이잖아요. 참아야죠. 신혼집에 입주한 첫날. 시어머니께서 현관에 서서 팔짱을 끼신 채 말씀하셨어요. 수진 씨, 이 집은 우리 아들 명의예요. 잊지 마세요. 네, 어머님. 뭔가 이상했어요. 보통 신혼부부에게 축하한다. 행복하게 살아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첫마디가 이 집은 우리 아들 명이라니. 그리고 오늘부터 아침은 7시에 차려야 해요. 우리 준호는 아침 안 먹으면 힘들어 하거든. 네, 알겠습니다. 청소는 매일, 빨래는 손빨래로. 세탁기 쓰면 옷 상해요. 네. 남편 준호는 옆에서 멋쩍게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너무 그러지 마. 수진이가 알아서 잘할 거야. 준호야, 엄마가 널 위해서 그러는 거야. 내가 회사 다니느라 힘든데 집에서라도 편해야지. 시어머니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시면서 저를 쏘아보셨어요. 그 눈빛. 지금도 생생해요. 내 아들한테 감히 어울린다고 생각하니? 그런 눈빛이었죠.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저는 6시에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밥. 정성껏 차렸죠. 어머님, 아침 드세요. 시어머니는 숟가락을 드시더니 바로 인상을 찌푸리셨어요. 이게 뭐예요? 된장찌개가 이렇게 싱거워요? 죄송합니다. 다음엔 더 신경 쓰겠습니다. 우리 준호는 짜게 먹어야 한다니까요. 당신 집안은 어떻게 요리를 이렇게 못 가르쳤어? 준호는 괜찮다며 웃었지만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청소 좀 제대로 해요. 어제 거실 구석에 먼지 그대로더라고. 네, 조심하겠습니다. 조심이 아니라 제대로 해야지. 저는 그냥 고개를 숙였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 뭘 했는지 아세요? 저는 눈빛만은 차분하게 유지했어요. 화내지 않았어요. 울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였죠. 일주일 후 저녁 식사 자리였어요. 수진 씨, 이 반찬들은 뭐예요? 우리 준호는 이런 거 안 먹어요. 어머님, 준호 씨가 좋아할 것 같아서 만들어 봤는데요. 당신이 우리 아들을 뭘 알아요? 나보다? 준호가 어색하게 웃으며 중재했어요. 엄마 맛있어. 수진이가 정성껏 만들었어. 그때 시어머니가 결정타를 날리셨죠. 준호야, 내가 착해서 그렇지. 당신, 우리 아들은 엘리트예요. 대기업 과장이라고. 당신 같은 사람이랑은 솔직히 안 어울려요. 그 순간 제 귀가 멍해졌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랑은 안 어울린다고요?
저도 4년제 대학 나왔고 직장 생활했던 사람인데 결혼하면서 남편을 위해 일을 그만뒀는데 안 어울린다니. 저는 그날 저녁 숟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뭘. 그냥 앞으로 더 잘하면 돼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준호가 옆에서 물었죠. 괜찮아? 엄마가 좀 그렇긴 한데. 나쁜 뜻은 아니야. 응, 괜찮아. 미안해. 내가 엄마한테 말할게. 아니야. 괜찮아. 저는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무언가 단단한 결심이 서려 있었어요. 좋아. 그렇게 나오시는 거구나. 그럼 나도 준비를 해야겠네. 다음 날부터 저는 작은 노트를 꺼내서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2020년 3월 15일. 시어머니 요리 지적. 반찬 7가지 준비했으나 불만 표시. 2020년 3월 18일. 청소 상태 지적. 거실, 안방, 주방 2시간 청소했으나 부족하다는 평가. 2020년 3월 22일. 우리 아들은 엘리트, 당신은 안 어울린다는 발언. 저는 매일같이 기록했어요. 감정 없이 담담하게. 날짜, 시간, 내용, 증인까지. 혹시 모르잖아요.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한 달 후 시어머니께서 또 찾아오셨어요. 수진 씨, 가계부는 써요? 네, 쓰고 있습니다. 보여줘봐요. 저는 가계부를 건넸어요. 시어머니는 한 장 한 장 넘기시면서 혀를 차셨죠. 이게 뭐예요? 식비가 이렇게 많이 나가요? 당신 관리 능력이 없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더 절약하겠습니다. 절약이 아니라 아예 제대로 해야지. 우리 준호 돈이 얼마나 귀한 건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그날 밤 또 기록했죠. 2020년 4월 20일. 가계부 검사. 식비 지적. 시어머니, 남편 수입 강조. 그리고 저는 작은 계획을 시작했어요. 어머님, 제가 가계부를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싶은데 통장 관리도 제가 맡아도 될까요? 시어머니가 눈을 크게 뜨셨어요. 뭐, 당신이? 네, 그래야 지출을 더 확실히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시어머니는 잠시 고민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한번 해봐요. 근데 제대로 못하면 바로 뺏을 거예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시작이었어요. 제 조용한 복수의 시작. 그날부터 저는 집안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기 시작했어요. 통장, 카드, 공과금, 적금, 보험. 하나하나 제 손을 거쳤죠. 준호는 아내가 꼼꼼하다며 칭찬했어요. 수진아, 고마워. 내가 있으니까 마음이 편해. 당연한 일이야. 저는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조용한 결심이 있었죠. 1년이 지났어요.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더 심해졌죠. 수진 씨, 요즘 우리 준호 얼굴이 어두워 보여요. 당신이 집에서 스트레스 주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어머님.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당신 때문에 우리 아들이 힘들어하는 거 다 보여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날 밤 또 기록했죠. 2021년 5월 10일. 남편 상태를 내 탓으로 돌림. 근거 없는 비난. 그리고 저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먼저 집 명의부터요. 어느 날 저녁 남편에게 말했어요. 준호야, 우리 집 명의 좀 정리해야 할 것 같아. 왜? 무슨 문제 있어? 아니, 세금 문제 때문에. 부부 공동 명의로 바꾸면 세금 혜택이 있대. 그래, 그럼 해. 준호는 별 생각 없이 동의했어요. 여러분, 남편들은 이런 거 잘 몰라요. 솔직히, 세금 혜택 있다고 하면
그냥 응 해야거든요. 저는 바로 법무사를 찾아갔어요. 일단 공동 명의로 바꾸고 나중에 증여 방식으로 조금씩 옮기면 됩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천천히 하면 2에서 3년 안에 가능합니다. 세금 문제만 잘 처리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저는 조용히 집 명의를 제 쪽으로 옮기기 시작했어요. 조금씩, 아주 조금씩.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동시에 부동산도 알아봤죠. 준호야, 우리 투자 좀 해볼까? 투자? 무슨? 부동산. 요즘 아파트 값 오르잖아. 하나 사두면 나중에 도움 될 것 같아. 그래. 근데 돈은 내가 가계부 관리하면서 모아둔 거 있어. 그걸로 할게. 그럼 내가 알아서 해. 준호는 또 별 생각 없이 동의했어요. 여러분, 정말 남편들은 이런 거 신경 안 써요. 저는 꼼꼼하게 부동산을 알아본 뒤 상승 가능성이 높은 강남 아파트 한 채를 샀어요. 그리고 명의는 당연히 제 이름으로 했죠. 남편 동의서만 있으면 됩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좋습니다. 명의는 부인 앞으로 하시는 거죠? 네, 세금 문제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동산 한 채가 제 명의로 넘어갔어요. 시어머니는 전혀 몰랐죠. 수진 씨, 요즘 통장 관리 잘해요? 네, 어머님. 걱정 마세요. 당신이 관리하니까 불안해 죽겠네. 우리 준호 돈 함부로 쓰지 말아요. 네, 조심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빙그레 웃었죠. 어머님, 지금 제가 뭘 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 집도, 부동산도, 통장도 다 제 손 안에 들어오고 있어요. 2년이 더 지났어요. 시어머니의 태도는 더 악랄해졌죠. 수진 씨, 당신 요즘 살 좀 찐 것 같은데 관리 좀 해요. 우리 준호 창피하게. 네, 어머님. 그리고 옷도 좀 신경 써서 입어요. 맨날 그 옷만 입고. 알겠습니다. 우리 준호가 회사에서 얼마나 고생하는데 집에서라도 보기 좋게 해줘야지. 저는 또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그날 밤 기록했죠. 2023년 8월 3일. 외모 지적. 모욕 발언.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가 뚱뚱해진 것도 아니고 그냥 EKG 정도 쪘을 뿐인데 시어머니는 그걸 가지고도 트집을 잡으셨어요.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왜냐고요? 제 계획이 거의 완성 단계에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저는 마지막 준비를 시작했어요. 모든 재산 목록 정리. 집, 부동산, 적금, 보험, 주식. 하나하나 정리해서 파일에 담았어요. 그리고 변호사를 찾아갔죠. 변호사님, 이 서류들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문제 없습니다. 모두 합법적으로 처리되었네요. 그럼 이 명의들 나중에 문제되지 않을까요? 남편분의 동의가 있었고 세금도 제대로 처리되었으니 전혀 문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드디어 준비가 끝났구나. 이제 때를 기다리면 되는 거야. 2024년 10월 추석 연휴였어요. 시어머니께서 대대적인 친족 모임을 여셨죠. 다들 모여라. 오늘은 우리 큰 집에서 다 같이 모이는 날이야. 친척들이 모여들었어요. 20명이 넘는 대가족. 저는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했죠. 사실 추석 전날부터 준비했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잤고요. 수진아, 고생한다. 시숙모가 말을 건넸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고마워. 내가 없으면 우리 큰형님이 힘들었을 거야.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식사가 시작됐어요. 와, 음식 진짜 맛있다. 수진이가 만들었어요? 네,
며느리가 다 준비했어요. 친척들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달랐죠. 이 정도는 며느리가 당연히 해야죠. 우리 준호가 돈을 얼마나 버는데요. 그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엄마, 그렇게 말하지 마. 준호가 난처하게 말했어요. 왜? 사실이잖아. 우리 아들 덕분에 이 집도 있고 수진이도 편하게 사는 거지.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냥 미소만 지었어요.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식사가 끝나고 차 시간이 됐어요. 친척들이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눴죠. 요즘 부동산 값이 정말 많이 올랐더라. 우리도 하나 살까 하는데 돈이 문제야. 준호 씨는 잘 벌잖아요. 부동산 하나쯤 있겠네요? 그때 시어머니가 끼어드셨어요. 당연하죠. 우리 준호는 대기업 과장이에요. 이 집도 준호 명의고 다 우리 아들이 번 돈이에요. 와, 대단하시네요. 그럼요. 근데 며느리가 관리를 잘 못해서 걱정이에요. 돈을 너무 펑펑 써. 저는 그 순간 찻잔을 들고 있던 손이 살짝 떨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아무 말하지 않았죠. 에휴, 며느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어요. 우리 준호는 워낙 잘났으니까. 친척들은 어색하게 웃었어요. 그래도 수진 씨가 잘하는 것 같은데요? 겉으로는 그래 보여도 속은 몰라요. 나는 다 알아요. 저는 조용히 차를 마셨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결정타를 날리셨죠. 솔직히 말하면 우리 아들이 벌어야 하니까 이해도 그럭저럭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준호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아, 이제구나. 이제 때가 됐구나. 친척들이 술렁거렸어요. 엄마, 그만해. 준호가 난처하게 말했어요. 왜? 사실이잖아. 그래도 그렇게 말하는 건 좀. 준호야, 엄마는 내가 고생하는 게 안타까워서 그래. 내가 너무 착해서 그렇지. 이 애한테 더 당당해져야 해. 저는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일어섰죠. 어머님. 왜? 제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떨리지 않았어요. 잠깐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시어머니가 눈을 찌푸렸어요. 저는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가서 그동안 준비해둔 서류 파일 한 권을 들고 나왔어요. 두툼한 파일이었죠. 이게 뭐예요?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저는 파일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천천히 열었어요. 첫 장, 진명의 변경 서류였어요. 이건 뭐야?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 집 명의입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현재 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2021년부터 조금씩 명의를 옮겼습니다. 남편 동의 하에 합법적으로요. 친척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시어머니가 소리치셨어요. 저는 침착하게 다음 장을 넘겼어요. 그리고 이건 부동산 등기부등본입니다. 강남구 아파트 한 채. 역시 제 명의입니다. 이게 대체 3년 전에 매입했습니다. 가계부 관리하면서 모은 돈으로요. 당신이 무슨 권리로? 남편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저는 다음 장을 넘겼어요. 그리고 이건 적금과 보험 목록입니다. 모두 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친. 시어머니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셨어요. 준호도 당황한 표정이었죠. 수진아, 이게 무슨. 저는 남편을 바라봤어요. 여보, 미안해. 하지만 이건 우리를 위한 일이었어. 수진아. 어머님이 계속 나를 무시하고 모욕했어. 하지만 나는 참았어. 그 대신 우리 미래를 지키기로 했어. 수진아. 그리고 이 모든 건 합법적이야. 당신도 동의했고 세금도 다 처리했어.
저는 다시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어머님. 제 목소리는 이제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말씀하셨죠. 남편이 벌어야 제가 살 수 있다고요. 그래. 당연하지. 하지만 현실은 좀 다릅니다. 저는 파일의 마지막 장을 꺼냈어요. 이건 지난 5년간의 가계부 기록입니다. 남편 월급, 보너스, 지출 내역 모두 여기 있습니다. 그게 뭐가 어쨌다는 거야? 그리고 이건 저는 작은 노트를 꺼냈어요. 제 기록입니다. 지난 5년간 어머님이 저에게 하신 모든 말씀, 날짜와 함께 기록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지셨어요. 저는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들은 엘리트, 당신은 안 어울린다. 2020년 3월 22일. 요리도 청소도 잘 못하네. 2020년 4월 5일. 당신 때문에 우리 아들이 힘들어한다. 2021년 5월 10일. 당신 살 좀 찐 것 같은데 관리 좀 해요. 2023년 8월 3일. 저는 차분하게 읽어내려갔어요. 친척들은 숨죽이며 지켜봤죠. 그리고 오늘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우리 아들이 벌어야 하니까 이해도 그럭저럭 살아가는 거다. 2024년 10월 3일. 오늘 오후 3시 27분. 저는 노트를 덮었어요. 어머님. 제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어요. 5년 동안 참았습니다. 수진 씨. 어머님의 모욕, 무시, 핀잔. 전부 다요. 저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하지만 저는 바보가 아닙니다. 그게 어머님이 저를 무시하는 동안 저는 이 집을 지켰습니다.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남편을 지켰습니다. 우리 미래를 지켰습니다. 이런. 어머님. 저는 차갑게 웃었어요. 이제 이 집 주인은 저입니다. 뭐라고? 이 집도, 부동산도, 통장도 전부 제 관리 아래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서셨어요. 이런 배은망덕하다고요? 저는 빙그레 웃었어요. 5년 동안 며느리 노릇하면서 온갖 모욕 다 참았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밥 차리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건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했어요. 짜게 요리하라면 짜게 했고, 손빨래 하라면 손빨래 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분노가 아니라 해방감 때문이었죠. 그런데 어머님은 단 한 번도 수고했어, 고마워라는 말씀 안 하셨어요. 친척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수진 씨가 참 고생 많이 했어요. 형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5년이나 그렇게 참았다니. 시어머니는 사방을 둘러보셨어요. 하지만 아무도 자신의 편이 아니었죠. 준호야. 시어머니가 아들에게 소리쳤어요. 야, 가만히 있지 말고 뭔가 해. 준호는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수진아. 여보. 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전부 당신 동의 하에 한 일이야. 세금도 제대로 처리했고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 없어. 준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여보.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나는 우리를 위해 이렇게 한 거야. 어머님이 계속 나를 무시하고 우리 미래를 무시했잖아. 미안해. 당신이 미안할 건 없어. 다만 이제부터는 우리가 중심이 돼야 해. 우리 가정이 우선이야.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어머니가 아닌 저를 선택했죠. 엄마. 준호야. 미안해. 근데 수진이 말이 맞아. 뭐라고? 5년 동안 엄마가 수진이한테 어떻게 했는지 나도 알아. 그냥 모르는 척 했을 뿐이야.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준호야, 엄마가 널 위해서
엄마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였어. 준호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이제부터는 우리 부부가 우리 삶을 결정할 거야. 저는 다시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저는 어머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뭐, 하지만 이제부터는 제 방식대로 모실 겁니다. 제 미소는 차가웠어요. 어머님이 저를 며느리로 대하셨듯 저도 어머님을 시어머니로 대하겠습니다.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으셨어요. 그리고 저는 파일을 들어 올렸어요. 이 모든 기록은 제가 잘 보관하겠습니다. 혹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법적으로 해결하면 되니까요. 그 순간 친척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짝짝짝. 잘했어요, 수진 씨. 형님, 이제 정신 좀 차리세요. 수진 씨가 정말 대단하네요. 5년이나 참았다니 진짜 대단해.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셨어요. 이럴 수가. 저는 조용히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님, 앞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그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단호함도 담겨 있었죠. 하지만 제 방식대로. 시어머니는 저를 바라보셨어요. 며느리의 눈빛은 더 이상 순하지 않았어요. 차갑고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았죠. 알았어. 시어머니는 결국 고개를 숙이셨어요. 저는 일어서서 남편을 바라봤어요. 여보, 이제 우리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야. 고마워, 수진아. 준호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당당해졌어요. 5년 만에. 그 일이 있고 난 후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시어머니는 더 이상 저를 함부로 대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여전히 예의 바르게 시어머니를 모셨어요. 하지만 이제는 당당했죠.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더 이상 모욕을 참지 않았어요. 며칠 후 시어머니께서 조용히 저를 찾아오셨어요. 수진아. 네, 어머님. 미안하다. 저는 놀란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어머님? 내가 너무 심했어. 나도 알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는 그냥 준호가 너무 소중해서 누가 뺏어갈까봐 두려웠어. 어머님. 하지만 그게 변명이 될 수는 없지. 너한테 정말 미안해.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죠. 받아들이겠습니다. 정말? 네. 하지만 어머님, 이제는 달라져야 해요. 알았어.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나도 노력할게. 저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날 이후 우리 관계는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어색한 순간도 있었죠. 하지만 적어도 서로를 존중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참는 것만이 미덕은 아니라는 걸. 때로는 당당하게 맞서는 것도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 만약 지금 저와 같은 상황에 있다면 기억하세요. 당신은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에게도 무시당할 이유가 없어요. 물론 제가 한 방법이 모두에게 정답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자신을 지키려는 노력은 필요해요. 5년이 걸렸지만 저는 해냈어요. 그리고 지금은 행복해요. 남편도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모든 게 나아졌어요. 이게 바로 제 이야기입니다. 조용히 준비해서 당당하게 맞선 며느리의 역습. 여러분도 힘내세요. 당신은 충분히 강하니까요. 감사합니다.